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소위 방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방시혁. 방시혁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생 90명 중에서 무려 4석으로 졸업한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밴드 활동을 할 정도로 음악에 흠뻑 빠져 있었지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던 방시혁은 부모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서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방시혁의 집안은 상당한 엘리트 집안으로 알려져 있죠. 아버지는 고려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공기업 이사장직을 맡았던 수재이고 어머니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방시혁의 여동생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했다고 밝힌 바 있죠. 실제로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으로 알려진 방시혁은 어릴 때부터 굉장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방시혁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시혁이는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아이였다. 한글을 5살 때 일찍 깨우쳤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더니 집중력과 속독이 뛰어나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나갔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청소년 시기에 읽을 책들을 거의 읽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시혁 본인도 TV에 나와 사회자로부터 공부를 잘했냐는 질문을 받자 바로 공부를 잘했다고 대답했고 사회자가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자 망설임 없이 바로 맞다고 대답했죠. 0.1초 만에 대답을 하시네요. 라고 하자 방시혁은 왜냐면 사실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며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성적표가 거의 1등이었다고 밝힌 방시혁은 이게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나는 공부를 할 때 소위 그런 애였다. 너무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건 쿨하지 못해 보인다고 생각했고 공부는 대충 슥 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시혁의 아버지는 시혁이는 시험 공부를 30여 분, 많아도 1시간, 그냥 소설 읽듯이 훑어보고 끝냈다라고 밝혀 화제였죠. 방시혁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을 하고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1997년 박진영에게 발탁돼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석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2001년부터 2005년 1월까지는 박진영과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창업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2월부터는 본인의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죠. 방시혁은 유명한 오타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만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좋아하죠. 일본의 유명 만화 바나나 피쉬를 완독했다고 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자랑하는 글을 올려 의외로 순수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고 은혼의 등장인물인 타카타긴 토키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트윗을 올려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괴물의 아이, 하이큐,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를 대중들에게 꼭 읽어보라며 소개를 하는 글을 올려 의외의 모습이라는 말도 많았죠. 과거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선보인 바 있는데 숨겨놓은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세간의 집중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요. 잠시 감상해보시죠. As many things I wish I didn't do that I just want you to know I found a reason for me. 사회자가 노래를 부른 방시혁에게 순정 만화의 주인공 같았다고 하자 순정 만화 주인공은 일단 외모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될 수 없고 저는 코믹물. 아, 컴에. 라고 말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디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시혁은 아직 미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5살 차이 방시혁 여자친구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방시혁과 한 여성이 함께 물건을 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라고 지목된 여성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상당한 미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로 알려진 해당 여성은 인스타그램 유명 인플루언서 소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희는 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4살인데요. 이 여성은 방시혁 조카라는 말도 있지만 방시혁은 현재까지 해당 루머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진영과 방시혁은 K-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같이 미국으로 넘어가 동거 생활을 하며 고군분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4년 둘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둘은 돈이 없었고 회사 돈도 쓸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한 칸짜리 방에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박진영은 밤에 곡을 쓰고 낮에는 곡을 팔러 1시간 반을 직접 운전을 해 LA까지 갔다 오는 일정을 소화하며 피로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일정이 빡빡한 박진영을 대신해 당시 빨래 담당을 방시혁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어도 곡을 한 곡도 팔지 못해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서로 점점 예민해져만 갔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당시 빨래 담당이었던 방시혁이 박진영에게 형, 양말 좀 뒤집어서 내놓지 말아줘 라고 했고 박진영은 알았다고 답했는데 금세 이를 잊어버리고 또 양말을 뒤집어 내놓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방시혁이
형, 나 진짜 빨래하는 것도 힘든데 양말 좀 뒤집어서 내놓지 말아달라니까 라고 했고, 박진영은 알았다고 해 일단 사건이 일단락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진영은 그날도 곡을 팔지 못한 채 문전박대를 당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시혁이 아, 형 양말 좀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라고 분노했고, 예민했던 박진영은 이 자식이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둘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화가 난 방시혁은 집을 나가버렸는데, 막상 나가보니 갈 데가 없어 동네만 한 바퀴 돌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시혁은 도저히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한국으로 떠나버렸고, 남은 박진영은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결국 곡을 파는 데 성공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방시혁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나와 본인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보이그룹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2013년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것이죠.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박진영에게 양말을 뒤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영이 양말을 뒤집지 않았다면 우리 방탄소년단들도 없었다라고 박진영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박진영은 양말은 꼭 뒤집는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둘 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낸다고 하는데요. 박진영 형은 내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방탄소년단이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진영이 형이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상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통화한 사람도 진영이 형이었다 라고 밝히며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보여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K-팝을 빛내주고 있는 훌륭한 두 분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